여러분, 혹시 사주나 점을 보고 나서 마음이 편해지기보다는 뭔가 정해진 틀에 갇힌 느낌 받아본 적 없으신가요? 아, 내 운명은 이미 다 세팅되어 있는 건가? 하면서 답답하셨다면, 오늘 이 해설이 아주 좋은 해답이 될 겁니다. 이번에 다룰 자료는요, 기존의 사주 명리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무서운 숙명론이 아니라 현대인들의 심리와 의식 구조를 쫙 펼쳐 보여주는 의식의 지도로 재해석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장부터 보시죠. 운명을 가두는 자물쇠가 아니라 의식을 여는 열쇠다. 정말 멋진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그 뻔한 사주는 이제 잊으셔도 좋습니다. 이 자료의 저자는요, 사주가 미래를 확정짓는 무시무시한 판결문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대신 내 의식이 대체 어떤 회로로 돌아가는지 쫙 보여주는 지도라는 거죠. 자물쇠가 아니라 열쇠다. 바로 이 발상의 전환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떻게 변했는지부터 봐야 해요. 과거 그 농경 중심의 쌍어공 시대 있잖아요. 그때는 사주가 단순히 기륭화복을 점치는 굉장히 수동적인 도구였어요. 내 미래가 이미 락인, 즉 꽉 잠겨 있다고 믿는 그런 결정론적 패러다임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른바 보병궁 시대, 아쿠아리안 에이지라고 하죠. 정보가 물 흐르듯 수평적으로 연결되는 지금은 사주가 내 심리의 배선을 아주 능동적으로 읽어내고 또 써먹을 수 있는 현대적인 마인드맵으로 완전히 그 역할을 갈아입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뜯어볼 출처 자료가 바로 이겁니다. 신용호 저자의 십성론 실전 활용편인데요. 이 자료가 정말 재밌는 게 그 옛날에 한자 투성이 신비주의 냄새 팍팍 나는 난해한 용어들을 싹 다 걷어냈어요. 대신 현대인들이 실생활에서 바로바로 꺼내 쓸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심리 툴킷으로 바꿔놨거든요.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자, 오늘 해설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첫 번째 매트릭스 해독을 시작으로요. 자, 표현, 욕망이라는 세 가지 심리 영역을 차례대로 탐험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거울이라는 개념으로 싹 다 통합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섹션, 매트릭스 해독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사주의 구조를 아주 심플하게 디코딩해보죠. 이 사주라는 매트릭스의 한가운데에는 일간이라는 게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간이 뭐냐? 여러분이 태어난 날을 뜻하는 글자인데요. 그냥 쉽게 말해서 나라는 존재의 절대적인 닷, 아주 코어가 되는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사주 차트에 있는 나머지 글자나 에너지들은 전부 다 이 일간이라는 태양을 중심으로 빙빙 공전하면서 서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야말로 절대적인 기준점인 셈이죠. 자,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옛날 사람들이 십성, 그러니까 10개의 별이라고 부르면서 뭔가 엄청 신비롭게 포장했던 게요. 알고 보면 그냥 5 곱하기 2의 아주 깔끔한 수학적 매트릭스라는 겁니다. 나와 에너지가 같은가, 내가 만들어내는가, 내가 통제하는가 같은 5가지 요소에다가 음양이 같은지 다른지 나누는 2가지 극성을 곱하는 거죠. 그럼 딱 10개의 심리 좌표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미신이 아니라 철저하게 구조화된 의식의 분류표인 겁니다. 좋습니다. 이론은 이쯤 하고 본격적인 첫 번째 심리 영역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자, 이른바 비겁의 에너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슬쩍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독립심, 무언가 해내려는 의지력, 그리고 나라는 정체성, 이거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남들이 인정해줘야만 생기나요? 아니면 누가 뭐라든 내면에서 단단하게 올라오는 확신인가요? 바로 이 질문에 답을 해주는 자아의 에너지 영역이 비겁입니다. 이 자아의 에너지도 가만 보면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나뉩니다. 먼저 비견은 아주 고요한 마이페이스의 에너지예요. 남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남는 채 안 보고 내 길을 쭉 가는 거죠. 자존감이 꽤 높습니다. 반면에 겁재는요. 와, 이거는 엄청 다이내믹해요. 막 한계에 도전하고 승부욕 장난 아니고 심지어 리스크를 팍팍 감수하면서까지 자기 영역을 막 넓혀가거든요. 둘 다 내 자아를 세우는 건 맞는데 그 느낌이 완전히 다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짚고 넘어갈게요. 내 안에 이 에너지가 너무 치우쳐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만약 이 자아 에너지가 너무 넘쳐서 나라는 존재가 너무 비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튕겨내다가 결국 고립돼 버립니다. 이럴 때는 에너지를 밖으로 쓱 빼내는 연습, 즉 표현 활동을 통해서 나를 좀 덜어내야 해요. 반대로 이 중심 에너지가 텅 비어서 너무 약하면요. 맨날 이리저리 흔들리고 남한테 의존하게 되겠죠.
이럴 때 처방전은 뭘 거창하게 독립선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상에서 오늘 점심 뭐 먹을지 같은 아주 작은 결정들을 스스로 해보면서 마음의 자립 근육을 조금씩 키우는 게 진짜 현실적인 해결책이라는 거죠. 자, 내면을 다졌으니 이제 밖으로 에너지를 써봐야겠죠. 두 번째 심리 영역, 표현, 즉 식상이라는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새삼을 향해 에너지를 뿜어낼 때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주변을 아주 따뜻하게 챙기고 보살피는 쪽이신가요? 아니면 이건 아니지! 하면서 기존의 낡은 틀을 깨고 날카롭게 혁신하는 쪽이신가요? 내 안에 무언가가 밖으로 흘러나와서 말이 되고 글이 되고 어떤 결과물이 되는 이 출력의 과정을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이 표현의 에너지도 아주 대조적인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식신은요, 내 안에 가득 찬 걸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려보내는 따뜻한 나눔의 에너지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먹이고 챙기는 그런 훈훈한 결이랄까요? 반면에 상관은 아예 다릅니다. 왜 꼭 그렇게 해야 해? 라며 기존 질서에 딴지를 걸고 낡은 걸 확 부수면서 새로운 길을 내는 아주 예리하고 파괴적인 혁신의 에너지예요. 식신이 사람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킨다면 상관은 사람의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 거죠. 물론 여기서도 부작용, 즉 그림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표현의 에너지가 너무 넘쳐서 주구장창 밖으로 출력만 해대면 어떻게 될까요? 겉보기에야 아주 화려하겠지만 정작 내면은 텅 비어서 어느 순간 방전돼 버립니다. 이때 필요한 처방전은 간단해요. 잠시 입을 닫고 책을 읽거나 고요하게 침묵의 시간을 가지면서 다시 인풋을 채우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표현의 통로가 꽉 막혀버리면 어떨까요? 속에서 에너지가 썩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우울감과 답답함이 몰려옵니다. 이럴 때는요, 혼자 일기를 쓰든 SNS에 짧게 끄적이든 일상 속에서 나만의 작은 미세 표현 통풍구를 반드시 만들어줘야 숨통이 틉니다. 자, 세 번째 심리 영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 있는 욕망, 바로 재성의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목표나 즉 돈을 추구할 때 본인의 자연스러운 스타일은 어느 쪽이신가요? 바다에 그물을 아주 쫙 넓게 던져서 큰 물결을 타는 쪽인가요? 아니면 규모가 좀 작더라도 아주 꼼꼼하게 한 땀 한 땀 차곡차곡 쌓아올리는 쪽이신가요? 이 욕망, 재성을 다루는 방식도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편재는요, 돈이나 목표가 한 곳에 고여있지 않고 막 여기저기 유연하게 흘러다니는 에너지예요. 전체적인 큰 판을 싹 읽고 사람들을 연결하고 네트워킹하면서 판을 넓히는 아주 타고난 사업가 기질이죠. 반면에 정제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런 자리 하나까지 정확한 에너지입니다. 사소한 약속 칼같이 지키고 디테일에 엄청 강하고 월급 모으듯 꼬박꼬박 자산을 축적하는 아주 집중도 높은 스타일인 거죠. 그러니까 유연하게 흐름을 탈 거냐 아니면 견고하게 모아서 쌓을 거냐,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근데 이 욕망의 영역에서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내 실제 역량은 10밖에 안 되는데 무작정 100짜리 결과만 쫓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유세말로 무리하게 영끌하다가 그 엄청난 무게에 짓눌려서 내 코어 자아 자체가 와장창 박살나고 마는 겁니다. 이럴 땐 한탕을 노릴 게 아니라 일단 내 내면의 맷집, 그 그릇의 크기부터 키워야 해요. 반대로 실력이나 재능은 충분한데 이상하게 돈으로 연결이 안 되는 분들도 있죠? 이건 재성의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런데요. 이럴 때는 그냥 앉아서 기다릴 게 아니라 내 재능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통로나 시스템을 억지로라도 아주 의식적으로 빡세게 설계하셔야 합니다. 자,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파트네요. 이 자료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건지 거울이라는 통합의 철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주라는 지도를 써먹는 과정은 보통 3단계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1단계는 그냥 내 차트에 어떤 글자가 있나, 내 성향이 이렇구나 하고 단순히 읽고 이해하는 수준이죠. 그러다 2단계로 가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처방전들처럼 내 밸런스를 잡아가며 에너지를 실생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굴려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최종 3단계는요. 이 모든 사주의 별들이 사실은 내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단순한 거울일 뿐이라는 걸 확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사주팔자라는 틀을 완전히 부수고 넘어서서 내 의식의 레벨 자체를 확 끌어올리게 되는 거죠. 오늘 함께 분석해본 이 자료는 우리에게 아주 짜릿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내 사주에 소위 말하는 좋은 글자가 있든 나쁜 글자가 있든요. 사실 그건 별로 안 중요해요. 결국 내 마인드, 내 의식이 지금 어느 주파수에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
그 글자들은 완전히 다르게 작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명은 우리를 올가매는 결정된 판결문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어떤 가능성이자 부름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손에 쥐어진 이 특별하고 고유한 의식의 지도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진짜 자유는 저 하늘에 정해진 별빛 아래 순응하는 게 아니라 그 별빛을 올려다보고 나만의 방식으로 해석해내는 내면의 깊은 의식 속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 통찰이 여러분의 꽉 막힌 일상을 열어줄 진짜 열쇠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